수능 영어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수능 영어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영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에게 수능 영어는 대학교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입학 시험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교육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영어는 옛날에 학력고사라고 있었어요. 학력고사가 있는데 학력고사는 암기를 해서 영어를 맞추는 분석형의 영어였어요. 그러나 수능 영어는 이 분석 영어에서 벗어난 형태로 빠른 속독을 원합니다. 그들은 왜 지문을 빠르게 해석하는 걸 원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미권의 영어 시험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본떠서 만든 게 바로 수능 영어입니다. 그러면 영미권은 왜 이렇게 토플이나 IELTS나 GR이나 또는 SAT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걸까요? 그와 결을 같이 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은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나 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독해 능력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도서실에 가더라도 책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요, 다 하나씩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읽으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또는 찾아내기 위해서 읽으면서 빠르게 속독하면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부분들을 또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캐치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도서실에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없으며 그거 보다가는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방대한 자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료만큼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속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사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독해는 해야 된다라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미권의 이러한 시험들도 결국에는 네가 학습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독해를 왜 하는지를 알아보고 왜 하는 거니?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독해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 바로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또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는 뭐 자료나 아니면 실험이나 논문이나 여러 가지들을요, 빠르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래서 수능에 보면 철학이 나오고 또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서실에 갔어요. 미국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정치라고 합시다. 정치 중에서도 지금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나치즘에 관해서 한번, 나치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지? 궁금하잖아요. 나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됐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럼 나치. 그러면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자, 도대체 나치에 관련된 것들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00권이 됐습니다. 분석한 자료들이. 이 중에서 이것을 모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빠르게 읽으면서 먼저 제목을 보고 걸러내겠죠. 그것들이 한 200권이 나와요. 200권을 다 읽을 수 없죠. 그 200권에서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빨리 캐치해내서 이 책 괜찮겠다 싶으면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죠. 이해가십니까? 책이 보통 100페이지는 넘죠. 뭐 200페이지든 뭐 300페이지든 간에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동안 읽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먼저 찾아내는 능력, 바로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독해를 할 때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빨리 읽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도 영향을 우리나라는 수능 영어가 결국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영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편입 영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영어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독해는 뭐 하라고요? 학력고사가 아닙니다.
학력고사는 구문 영어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독해. 이것은 학력고사예요. 수능은 꼼꼼한 독해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가르치면 이것은 학력고사 영어를 수능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모든 영어 강사들은 학력고사로 가야 돼요. 수능에서는 절대 필요 없는 능력입니다. 꼼꼼하게 해석하고 꼼꼼하게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법 있잖아요. 수능에도 모든 시험 보시면은 문제풀이법 있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이 빈칸 문제에 뭐 앞을 봐라 뒤를 봐라. 이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그 원칙과 배척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요구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독해를 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성이 들어가는 거지, 빠르게 독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한 일정한 부분에 답만 되는 거 찾아서 집어넣겠다는 이러한 얄팍한 강의들이 우리나라 영어 수능 강사 일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요. 수능에서 원하는 원칙이 뭔지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겠죠, 설마. 모르고 강의하지는 않겠죠. 수능을 내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토플이나 그런 거와 비슷한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칙은 무시하고, 왜 무시할까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알려줄 수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뭔가 원칙을 왜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뭐 논리적인 판단, 맞아요. 논리적인 그런 어떤 추론 능력을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추론의 기본의 바탕에는 다 빠른 독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빠른 독해를 왜 한다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요약을 할 수 있는, 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약이라는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빠르게 읽어서 이 사람의 논지를 빨리 파악했느냐. 그리고 빈칸 추론도 대부분이 이 요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하셔도 좋아요. 뭐 한두 개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제 요지라는 문제가 나오고 빈칸 추론 나오고 요약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예외적으로 순서 맞추기나 또는 빈칸 삽입 같은 경우는 좀 더 논리 쪽에 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독해를 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은 다 이겁니다. 그거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엉뚱하게도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영어 학원들은 학력고사에 맞춰 있어요. 아직까지 못 빠져나왔거든요. 학력고사 스타일의 영어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죠. 학원을 보냈는데 애가 왜 성적이 안 나오죠? 이런 말만 하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학력고사 영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까? 수능은 학력고사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한 개만 기억하세요. 구문 독해한다?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아니에요. 끊어읽기 한다? 아닙니다. 끊어읽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어를 한번 더 가정하고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테크놀로지 트랩, 기술의 어떠한 트랩, 함정, 몰감이 이런 뜻이죠. 캐피털, 자본과 노동과 파워, 권력이란 거죠.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대에서 이런 것들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문장을 쉽게 쓸까요? 어렵게 쓸까요? 모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렵게 쓸까요?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수준의 대화형으로 쓸까요? 모르죠. 근데 책을 보다가 이게 참 마음에 끌렸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노동과 파워, 기술과의 관계 내가 원했던 거야. 근데 읽는데 보니까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에이, 버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에서 영어 강사 중에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왜 내니라고 비판하는 영어 강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어려움은 버리고 쉬움을 읽고 이런 것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대학이나 대학원은 이 내용이 어렵다 쉽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쉽고 어렵고를 가리지 않아요.
수학 능력 시험이 뭐죠?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 대학교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라고 따져보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 잘 배웠니? 이거하고 약간 별개일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잘 배웠니? 라는 거하고는. 그건 내신이 있죠. 그러니까 내신을 통해 들어간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착실히 배운 학생들도 뽑고, 또 수능으로 또 정시로는 너가 수학 능력이 있니를 또 뽑는 거예요. 왜? 수학 능력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모든 학생들의 장단점을 다 뽑아낼 수는 없거든요. 내신에서 얻는, 그러니까 내신을 충분히 잘하고 중고등학교 수준을 잘 보낸 학생들은 그들만의 또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 뽑는 게 수시고, 그리고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학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뽑는 거예요. 두 개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빨리 돕게 하는 게 분명 대학교에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내신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능력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학력고사가 문제냐? 학력고사 꼭 문제 말은 아니죠. 영어에 있어서는 학력고사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내신에 하는 영어와 분명 수능 영어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어라는 기본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구문독해 같은 거 내신에 안 내요. 수능 영어로 냅니다. 내신도. 그것도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고 그냥 내신은 물론 문법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내요. 자, 가봅시다. In 1965, 자, when the first electronic computers entered the offices, Eric Hoffer warned in the New York Times that a skilled population deprived of its sense and usefulness would be the ideal setup for the American Hitler. 1965년에 처음으로 전자컴퓨터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에릭 하퍼는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기술이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센스, 분별력과 유용함을 빼앗긴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상적인 셋업, 미국의 히틀러가 될 사람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기 컴퓨터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스킬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능숙한 그런 스킬이 기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분별력이 있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유용성이 있잖아요. 내가 쓸모가 있고 사회에. 근데 그것을 빼앗기게 되죠. 왜? 직업을 빼앗기니까. 요거 우리 지금 AI 시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컴퓨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의 직업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럼 이들이 왜 히틀러를 만들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죠. 굉장히. 근데 흥미로운데 독해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워. 막 읽고 싶어 미치겠는데 히틀러는 그의 정부가 이러고 있고 있어. 주어고 어벨 알고 있다 동사 이렇게 느려. Disruptive first labor replacing technology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his appointment 그의 뭐뭇은 챈들러스의 뭐뭇은 이게 동사구나. 목적은 뭐뭐고 위치는 관계사니까 이것은 뭐고 이렇게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가니 이 학생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따라오면 고맙기도 하죠. 계속합니다. Perhaps 아마도 somewhat ironically Hitler and his government were well aware of the disruptive force of labor replacing technology. 아마도 약간은 다소 모순적이지만 히틀러와 그의 정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파괴적인 힘을 노동을 대체하는 이 기술에 AI를 생각해보세요. 지금에 대해서 파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His appointment as Chancellor of Germany on January 30th, 1933 heralded the return of prehistorical or industrial policies which sought restricted the use of machinery. 그가 임명되죠. Chancellor, 수상으로서 독일에 1933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그것은 herald, 예고를 하는 거죠. 복귀, 산업화 이전의 정책으로의 복귀를 예고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restrict,
제한을 쓰기의 과거형이죠. 하고자 하는 거죠. 기계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In Danzig, where the Nazi Party won over 50% of the votes that year, such efforts became a major priority. 자, 댄식에서 그곳은 나치당이 50% 이상의 투표를 받았어요. 그 해에. 그와 같은 노력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주요한 우선순위가 됐겠죠. 뭐가? 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 To deal with the issue of technological improvement, the Senate decreed that machinery would not be installed in factories without special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자, 뭘 다루려고 한다고요? 이슈. 기술에 의한 실업이라고 되어 있죠. 기술적인 실업을 이슈를 다루려고 상원은 뭐라고 포고를 하냐면 기계는 이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없다. 만약에 특별한 허가가 정부로부터 없으면. failure, 이게 뭐죠? 그 개인 기업의 어떤 그런 산업화를 막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Failure to comply would lead to heavy penalties while even being the first to shut down by the government. Comply.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무거운 페널티나 또는 심지어 강제적으로 셧다운 되는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In August 1933, Alfred von Hodenberg, 이런 잘 모르겠어요. Hodenberg, leader of Nazi Labor Front, made it clear that the Martians would not be allowed to threat the workers' jobs in the future. 1934년 8월에 알프레드라는 이 사람은 나치의 노동 전선의 리더로서 명확히 했습니다. 기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잡을 미래에 위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Never again he reassured the public must the worker be replaced by the machine. 결코 다시는 그가 reassure 대중들에게 보장을 한 거죠. 반드시 다시는 노동자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아야 된다라고요. 이거 거짓말이었죠. 결국에는. 이들은 인간을 기계처럼 썼습니다. 자,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사람들의 어떤 공포감 있죠. 공포감이 뭐겠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공포감이 뭡니까? 인간에게. 실업의 공포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실업자가 되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럼 이 공포감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꼭 있습니다. 이 공포감을 이용하는 거. 이 정치인이 대부분 나쁜 놈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를 느낀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실업자가 생기니까 산업화를 막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또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실업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라는 트렌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자기 나름대로 입맛에 맞춰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기법이라 이거에 대한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찰을 하고 나서 생각해야 되지 이 지문 하나 보고 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학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문 하나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능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사고를 시험 보기도 합니다. 종합적 사고는 이 지문 하나로 나올 수 결코 없어요. 이런 거 하나 읽고 나서 확신에 차서 말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독일에서 보면 이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이걸 또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정치화시키지 마시고요. 이 지문은 영어입니다. 그러나 영어라는 것이 꼭 동떨어져 가지고 철학이나 정치나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건 또 미친 짓이에요. 분명 수능 영어도 독해이기 때문에 이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하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바로 수능 영어는 왜 빠른 독해를 원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